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TX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이동 영상과 제 생활운동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STX 최근에 좀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던 이유는 이제 관련된 이제 자회사라기보다는 이제 STX가 이제 인적 분할됐죠. 인적 분할하면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재료 노출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이제 차익실현 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인적 분할 관련된 내용입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인적 분할 후 약세를 보였던 주가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STX는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STX 그린로지스를 분할 설립했다. STX는 니켈, 리튬, 흑연 등 2차전지 소재 부문을 비롯해 바이오매스, 수소, 우드 펠릿 등 친환경 에너지 부문과 자동차, 방산 등 모빌리티 부문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STX 그린로지스는 벌크선 중심의 해운 사업과 함께 내년에는 물류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분할했습니다. 분할해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지금 이제 이슈로 인해가지고 올라왔었죠. 이제 인적 분할 관련돼가지고 이슈로 올라왔고, 이제 분할되고 나서, 잠정적으로 거래가 중지됐다가 분할되고 나서 거래 이제 어떻습니까?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쭉 빠진 거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는,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5,000원이 됐습니다. 15,000원 지지대가 되고요. 1차 저항 때는 23,500원, 2차 저항 때는 28,000원인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사업에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주 중에서 2차 전지의 대장주는 누구죠? 바로 양극재가 됐습니다. 양극재, 에코프로, BM을 포함해가지고 양극재들이 되는데, 양극재, 2차전지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극재를 집중해서 보시고, 양극재는 왜 떨어졌느냐? 양극재를 만드는 원재료 있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게 전부 다 판매 가격으로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유가를 어떻습니까? 국제유가가 예를 들면은 130달러 배럴당 130달러 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략 한 7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국제유가를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국제 이제 원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정제해가지고 휘발유하고 등유, 경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항공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제해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130달러일 때 샀던 거를 한 달 뒤에 6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원유 가격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재고가 있을 겁니다. 재고 보통 참고적으로 원유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2달에서 많으면 한 6개월 정도 잡는데 보통 한 2달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은 딱 2달 됐어요. 근데 한 달 전보다 가격이 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 나 130달러의 원유를 샀기 때문에 나 그 가격대로 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가격으로 이제 휘발유하고 경유 팔래.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WTI 기준으로 떨어지니까 정의도 같이 정제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130달러 원유 샀던 거를 지금 60달러, 70달러에 팔게 되는 거죠. 그 가격대를 반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진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런 것처럼 2차전지주의 원자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극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판매 가격이 더 반영이 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 130달러 때 있을 때 재고를 가지고 60달러 지금 팔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죠? 그거를 정제 마진을 정제해서 팔더라도 그 반영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반영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차전 양극재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 양극재가 떨어지고 양극재가 떨어지면서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오르겠냐? 자,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습니다.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라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점 참고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럼 차라리 실적 발표하게 되면 약간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그 구간에 저점에서 잡으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분기 때 실적이 또 다시 돌아서거든요. 그러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2차전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대, 저항대 다 설명드렸었죠?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자,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구간은 이제 회사가 인적 분할 관련돼 가지고 거래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여기 구간은 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외국인 한 달 동안 한 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좀 이 구간에 62만 1000주를 샀습니다. 지금 여전히 외국인은 지금 사는 기조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8000주를 샀습니다. 현재는 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금투는 별로 관심 없고, 투신도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별로 관심 없고, 사모펀드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외국인은 사는데 왜 떨어지느냐?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 아니고 몇 거래인가요? 3, 6, 9, 12, 14거래. 14거래 정도 되네요. 14거래 동안 60만 5천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19%, 이 정도면 상당히 낮죠.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보다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참고가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최대주주가 46%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어야만 책임경영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책임경영이 뭐냐? 책임경영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은 주가가 오르면서 최대주주 자산도 같이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뭐죠?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주가 관리를 안 하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책임경영 반대가 뭡니까? 무책임한 경영이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관리를 안 해요. 회사에서 어떤 이슈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관련돼 가지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를 오락해가지고 거기 뭐 설명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주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 관리 안 하고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둡니다. 이게 대표적인 무책임한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죠. 지분율 괜찮기 때문에 책임 경영 차원에서는 지분율이 상당히 또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 매출액이 9,250억 원대에서 작년에는 1조 1,800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90억 원에서 2022년도에 20억 원 적자로 전환됐고요. 당기순이익은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자, 분기실적 보겠습니다. 1분기 때 70억 적자, 2분기 6억 적자. 근데 이제 그래도 고무적인 게 영업이익 적자가 조금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올해도 좀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적자 나올 것 같은데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정도 뭐 비슷할 것이 같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624%, 유보율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회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EPS는 당연히 당기순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1761원이 되겠습니다. 자, BPS, PBR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 1700원이면은 17,000원이 10배거든요. PBR 한 9배 수준. PBR은 뭡니까? 청산가치. 다른 말로 자산가치 대비 현재 9배 수준이란 겁니다. 일반적으로 PBR은 1배를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를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PBR이 현재 한 9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서 매출이 나오냐? 자, 원자재 수출입에서 63%.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니켈, 리튬, 흑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바이오매스하고 수소, 그다음에 우드 펠릿 등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방산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원자재 수출입에서 관련돼 가지고 63.89%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켈, 리튬, 흑연 이쪽에서 대부분이 이제 60% 이상이 매출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가 한 22%입니다.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매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바이오매스, 수소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기계, 엔진이라든지 해운 물류,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해운 물류가 지금 이제 관련된 STX 그린로지스로 인적 분할된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유보율은 현재 확인 불가 상태입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관련돼 가지고 올해 인적 분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CB를 올해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또 없었네요. 작년 2023년 5월 달에 약간 220만 주 정도 됐습니다. 한 1년이 조금 넘긴 했지만은 220만 주면 적은 물량이 아니죠.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유상증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유보금은 현재 확인 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유상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STX 상해, 그리고 STX 리조트, STX 마린 서비스, STX 에어로 서비스, STX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냐? 제일 큰 회사가 PK 밸브 앤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는데, 밸브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산이 약간 1889억 원 되네요. 그리고 리조트 만드는 리조트 개발하고 건설 시행업을 하고 있는 STX 리조트가 있고요. 그 다음 무역업, 그 다음에 도매, 신규 사업 개발, 제재목 사업 관련된 항공 정비 사업하는 STX 글로벌 인도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제조 판매하는 회사도 있네요. 선박금융, 물류 관련된 자회사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자회사들을 상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장하면서 그걸 어떻게 한다? 부채를 감소시키고 또 신규 사업에 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은 어쩌다 자회사를 상장한다는 거죠. 자회사 상장해가지고 그 상장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부채를 갚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부채 갚는 것도 좋고 자회사 상장하는 것도 좋죠. 그런 이슈가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죠? 설명 다 드렸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오늘 종가 16,33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링하던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1년 대비 22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적자 전환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STX 그린로지스 인적 분할했다. 아까 관련된 내용 있죠? 해운 물류 관련된 사업을 하는 STX 그린로지스를 인적 분할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27.9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24.5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는 현재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 저점 위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영업이 좀 흑자 전환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자회사 이제 회사 인적 분할 내는 내용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관련된 2차전지를 한번 움직일 때 이 종목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36,000원, 하단은 13,000원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28,000원 되어 있고요. 지지대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수계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STX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